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를 판 매도인이 아무 죄도 없이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이 상식과 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주택 임대인분들과 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반드시 보셔야 하는 영상이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제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어요. 매매 대금은 2억 8천만 원이었고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 보증금만큼을 매매가에서 공제하고 돈을 지급했죠. 차액인 8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매매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임차인에게 보증금 그 2억 원을 반환해줘야 하는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요, 당연히 매수인이 인수인 계약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매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만큼을 빼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었어요. 중간에 복잡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일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건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었죠. 그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거예요. 임차법인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 2억 원을 회수를 했고요. 서울보증보험은 그 2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돈이 없어요. 그냥 8천만 원만 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했던 그 상황인 거고 반환할 만한 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구상권을 옛 주인이었던 그 매도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당연히 이 매도인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나는 과거에 그 집을 팔았던 사람일 뿐이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다. 당시에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팔았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게 매도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 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했던 원래의 주인, 즉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왜? 임차인이 법인이니까 이렇게 판결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니까. 지금 살짝 좀 멘붕이 오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이거는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임차인을 낀 상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한테로 넘어갑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에서 보증금만큼을 공제해주고 해당 주택에서 아예 손을 터는 거예요.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매매 대금을 덜 지급한 것이니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 의무 자체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동시에 매도인은 임대차 보증금과는 이제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 때문에 집을 판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수인, 즉 매수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팔리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매수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주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죠. 물론 법인일 경우에도 이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거를 또 한참 얘기하면은 너무 산으로 가니까 이제 생략을 좀 할게요. 일반적인 법인은요, 주택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곧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임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 내용,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매도인이 면책된다는 이 내용,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애매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은요,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법인인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매도인은 면책이 안 됩니다. 즉, 법인인 임차인은요, 자신의 보증금 반환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팔고 떠난 그 과거의 임대인, 그 매도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나중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매도인 본인이 그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일종의 연대 책임이 있다. 매매대금에서 보증금만큼을 공제하고 받았더라도 그거는요, 매도인과 매수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자기들끼리 약정일 뿐이지 매도인에게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인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법인인 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 매도인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꼬일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하튼 매도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을 지금 손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손해본 그 2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당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예요.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본인의 상황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매매계약 당시에 그 공인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본인이 2억 원을 손해본 것은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 때문이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2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심과 2심에서는 매도인이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그 대법원 선고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매도인이 패소했어요. 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도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변호사의 영역이지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이미 있는 그 임차인의 채무 인수에 대한 그 법적인 성격까지 조사하고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2억 원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법인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한참 후에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 책임이 매매계약을 진행했던 그 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대로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공인중개사라서 이제 그쪽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까지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면요, 그게 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히 오늘 내용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대부분은 접해보지 못한 내용일 텐데 사실 현장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책을 10권 정도 외우고 또 나라에서 정한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정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지만 전혀 배워보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 중간에 뭐 하나를 지금 빼먹었죠. 오늘 그 상황에서 매도인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방법, 이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 임차인의 승낙. 이거 외에는 절대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인 상태에서 임차인 인수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려는 분은 먼저 해당 법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법인의 승낙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해요. 다만 판례상 임차인의 승낙은요, 이 명시적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묵시적이어도 되는데 대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승낙을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판단이 또 애매할 경우에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매도인은 임차법인의 동의서 또는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긴 후에 매도하셔야 안전해요. 임차법인이 거부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법률상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나간 후에 매도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